안녕하세요. 김학찬입니다. 제가 몇 개월에 한 번씩 이제 사업 설명하러 오는데, 저는 이제 30년 이 사업을 이제 했어요. 만 30년 사업을 이제 하다 보니까, 이 경험하고 팩트만 얘기를 해도 다 여러분들 전달이 잘 안 되니까, 제가 경험한 내용, 그 다음에 제가 이룬 내용, 뭐, 앞으로 미래의 어떤 이 트렌드, 이런 쪽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들으시면서 여러분 필요한 부분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이제 한국투자신탁에서 제가 이제 근무를 한 20년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1995년도 이 사업, 2월 달에 이 사업을 만나가지고 3월부터 이 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뭐 이런 경력을 가지고 있다는 건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제가 이 그림을 항상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한국투자신탁에 있었을 때 이 업무가 고객 관리 업무를 했습니다. 대부분 다 외근을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제 한국투자신탁 지금은 없어졌지만 한국투자증권으로 이제 편입이 돼가지고 지금은 증권회사에서 이제 투자신탁 업무를 이제 겸해하고 있는데, 그 당시만 해도 한국투자신탁이 이 상업은행, 조은행, 한일은행 아실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은 이런 은행이 수원지점 같은 경우는 한 600억, 700억 수신고가 요 정도 됐었어요. 근데 전 수원지점에서는 14년을 근무했거든요. 이 수원지점이 수신고가 8천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8천억 되는 데는 전국 은행 증권 다 통틀어서 8천억 되는 데는 손으로 꼽을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자부심도 있었고, 또 수익률이 좋으니까 많은 고객들이 또 예금도 해주셨고,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대외적인 일을 많이 하고, 이 고액 거래자들을 많이 관리도 해드리고, 기관들 많이 상담하고 하다 보니까 성공자들을 자연스럽게 많이 만나게 됐고, 부자들을 많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는 이제 그분들을 만나면서 접대도 하고, 자금 주도 하면서 틈틈이 듣고 배우는 게 있잖아요. 식사하게 되면 그분들이 편안하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마 내가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아마 그런 얘기를 안 하셨을 거예요. 경쟁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은행원 출신이고 자기네들을 이제 관리하는 분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얘기를 하더라고. 예.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주옥 같은 얘기들인데, 그때는 직장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다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들어주는 정도 이렇게. 근데 제가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얘기들이, 그 성공자들이 한 얘기 한마디가 주옥 같은 얘기들을 해줬다는 것을 지금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얘기 들은 내용 중에서 한 가지 확실히 배운 건 뭐냐면, 부자들은 다르다. 부자들한테 부자 되는 방법을 배워야 된다는 걸 저는 확실합니다. 그래서 제가 투자신탁이 그렇게 수익률 좋고, 뭐, 그 당시에도 뭐, 연봉 개념이 없었을 때, 30년 전에도 제가 한 7천만 원 정도? 그렇게 되고, 보너스를 한 1200% 주는 회사예요, 이 회사가. 뭐 생활용품을 거의 안 주는 게 없을 정도로 이게. 이 회사가 개인 회사가 아니고 25개 증권회사하고 5개 시중은행 공동 출자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주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수익이 많이 나면 어떻게든지 그냥 보너스 많이 주려고 했던 회사이기 때문에 얼마나 이 자부심을 가졌고, 또 그 회사에 대해서 제가 이 긍지를 가졌겠습니까? 그렇지만은 그렇게 좋은 직장도 나의 선배들 모습을 보니까, 직장을 떠난 분들 보니까 그렇게 잘 살고 화려한 부분을 못 보겠더라고요. 그렇다면 분명히 나도 10년, 20년 만에 퇴직하게 되면 저런 모습으로 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은 거죠. 그러나 내가 모셨던 고객들은 어때요? 정말 부자로 살고 있고, 집이 다르고, 그죠? 차가 다르고. 저 국순당 회장님 대표적인 분이 국순당이 수원에 있었어요. 그 국순당 회장님을 제가 모셨습니다. 그 서든동 가면 그분 댁이 있어요. 거기 가면 저희가 이제 파출선합이라 해가지고, 10억짜리 통장 하나 해가지고 와. 그러면 이제 가져가면 돈 받고, 거기서 차 한잔 얻어 마시고 오거든요. 그분이 참 그 집을 보면서, 저런 집을 짓고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그때 꿈을 처음 꿨고요. 집을 지으려면 어떤 집을 져라 하는 얘기를 또 편안하게 얘기하셨고, 돈을 벌려면 어떻게 벌으라 하는 얘기도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게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그건 내 거잖아요. 은행은 내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직장생활 오랫동안 하면 그 직장이 여러분들 겁니까? 그 직장을 떠나는 순간 높으면 높을수록 더 아픔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지만은 직장 생활 하면서 사업하기가 쉽지 않죠. 그때서 제가 뭔가 직장 생활하면서 들어가기도 어려운 직장이었지만 이 직장을 그만두고 할 수 있는 경쟁 여력도 없고 자금뿐만 아니라 기술도 없고 그래서 제가 그래도 사업을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제가 뭐예요? 88 올림픽 때 누가 개를 키우면 돈 좀 된다 그래가지고 개를 도사개는 한 마리에 50만 원씩 주고 5마리를 샀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키웠는데 88 올림픽 때 저희 서구 유럽 쪽에서는 뭐 개를 잡아먹는 나라가 뭐 무슨 올림픽 치르냐 이렇게 비난이 막 나오니까 언론에서 막 두드려 맞기 시작하면서 개가 개값도 안 된 거예요. 이게. 완전 폭락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걸 이제 팔아서 우리 이제 사촌 누님 뭐라 이제 해라. 나는 은행을 다녀야 되니까 사촌 누님 좀 키워달라고 했더니 어느 날 그 개 키우기 어렵다고 하면서 돼지로 바꿨더라고요. 돼지로. 몇 마리 돼지를 사놨는데 오늘 또 몇 개월 갔더니 돼지도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정말 그 누님한테 실망한 게 뭐냐면 어렵게 살아. 어렵게 살으니까 누님도 이걸 하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나도 좀 같이 내가 투자를 했으니까 좋았을 거라 생각했는데 어렵게 사는 사람은요 생각이 그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 그 힘들다고 그걸 돼지도 다 팔아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푼도 못 고쳤어요 이게. 그 두 번째는 이제 뭐 이 새도 키워보고 저 새를요 한 상부터 한 100상까지 내가 키워본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당직을 하면 한 일주일에 한 번씩 당직이 돌아오거든요. 그때 당직비가 굉장히 좋았어요. 30년 전에 15,000원 큰 돈입니다. 그러면 이틀에 한 번씩 당직을 바꿔가지고 하여간 한 15만 원, 20만 원 벌으면 새 한 상 사러 남한산성 가서 새 한 상 사가지고 오고 그러면 택시에다 딱 타면요. 동물을 안 태워줬어요. 그래가지고 막 내리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몰래 포장지, 신문지를 포장을 해가지고 몰래 그냥, 그걸 싸가지고 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가지고 한 상부터 키운 게 100상까지 키웠는데 제 그때 꿈이 뭐냐면 내가 집을 사면은 새를 키우는 방 하나를 내가 맨날에 꾸몄었어요. 그러니까 전세살이 하니까 그게 안 되잖아. 그러니까 베란다에다 키워가지고 이 새를 키우는데 저는 새를 키우면 수입이 좀 부업으로 될까 싶어서 키웠는데 안 되더라고요. 팔로 개척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거기까지 생각을 못 한 거예요, 이게. 근데 제가 한 가지 새를 키우면서 얻은 게 뭐냐면 그 새 목소리가, 그러니까 예쁜 새들이 있고요. 어떤 새는 때깔이 아주 7가지, 8가지 색깔이 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런 새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빠졌어요. 새에 미친 거죠. 그야말로 이틀에 한 번씩 당직해가면서 새를 사러 다녔으니까. 그 한편으로는 그거 좀 내가 부업이라면 수입이 좀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것도 한 거야. 그 사업이라고 그것도 한 겁니다. 분명히 큰 돈은 안 될 거라 생각했지만 내가 직장생활 20년, 30년 해서 60이 돼 퇴직을 한 다음에 너는 어쩌게 30년, 40년 직장생활을 하다가 이 요모장 요꼴로 사느냐. 그런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그래서 내가 사업을 해보긴 해보는데 후회 없다, 저는. 이게 그 당시에도 몇백만 원, 그래도 작게는 1,000만 원, 2,000만 원 손해보긴 했지만은 내가 좋은 경험을 한 것만으로도 큰 보상을 얻었다는 생각으로 제가 이제 접었습니다. 모든 걸 다 접었어요. 그걸 접고 나서 이제, 내가 여기서 이제 지점장 나가고 상무라도 열심히 하면 되겠지. 이런 꿈을 가지고 있었을 때 저한테 이 아내가 다가왔습니다. 우리 동서죠. 우리 김영하 사장이라고 그냥 트리플 다이아몬드인데 저보다 10년 이제 손아래 동서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이제 내가 이런 거 하다가 잘 안 되는 거 봤잖아요. 사업에 대한 꿈이 있다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까만 보자기를 들고 우리 집에 오면서 형님 대단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랬더니 막 풀더니 디스트럽션 막 비비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형님 이걸 2년 동안 열심히 비비고 다니면요 연봉이 1억이 된대요. 30년 전에 여러분들 지금도 처음 오신 분들 아마 이해가 안 갈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 그 1억이 돼? 어떻게 1억이 되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아이고 이 순진한 우리 동서를 누가 저렇게 꼬여가지고 여기 아주 빠져들게 하는가 이런 생각부터 했어요. 무슨 내가 20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다닌 직장도 연봉 7천만 원이 안 되는데 어떻게 2년 동안 세제를 비비고 다니면 1억이 돼요? 그래서 제가 잘못 들었다 분명히. 2년 동안 전체 파는 금액이 1억으로 착각을 할 정도로 다시 물어보고 싶었는데 물어보지는 못했어요. 왜냐면 또 관심을 갖나 싶어가지고 또 안 할 거니까 이게 그렇게 하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가면 옆집에 이제 살았거든요. 매일 이탐이라며 와가지고 이 얘기하고 그게 싫어가지고 퇴근을 안 한 거 내가 전해가지고 동서 왔다 그러면 나 야근한다 그러고 안 가고 그랬어요.
어느 날 보니까 이제 안 온다고 오라고 그래서 이제 퇴근해 왔더니 한 10시쯤 또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제 눈치를 싹 봐가지고 좋아 보이면 아무 얘기도 하고 인상이 찌그러져 있으면 이제 얘기도 못하고 나가는 모습이 지금도 선합니다. 아마 스폰서의 그런 어떤 이 끈기, 이 사업에 대한 비전을 크게 봤기 때문에 우리 형님이 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왔었을 텐데 아무것도 모르고 비전이 없었던 나는 그걸 그냥 무시를 했던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내가 동서보라 해라고 했던 건 뭐냐면 매일 술 좋아하고 놀러 다니기 좋아하고 우리 놀기 좋아했거든요. 그 당시에 애들 데리고 어디 가고 에버랜드 가고 그거를 안 하는 거예요. 그거를 안 하고 술도 딱 끊는 거예요. 이게 넌 그게 너무너무 이상하기도 하고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뭐길래 술도 이렇게 좋아하는 술도 안 먹고 저는 술을 한 방울도 못 마셔요. 근데 제가 고객 접대하다 보면 술 접대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술을 못 하니까 이제 술을 잘 먹는 직원을 데리고 와서 접대할 정도로 그러고 둘이 다 술 취하면 업어다가 뉘어놓고 제가 퇴근하는 그런 일을 할 정도로 제가 술을 못 마시는데 술을 못 마시는데 우리가 구정 때 추석 때 선물로 하는 것이 술을 제일 많이 해요. 양주 같은 거는. 그러니까 우리 지점장께서 이제 너 수고했다고 하면서 너도 한 병 가서 고객 접대할 때 쓰라고 해서 이제 한 병씩 모은 게 술을 안 먹으니까 우리 집에는 양주병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저는 양주병이 참 예뻐가지고 그걸 모으는 취미가 있었는데 우리 김명은 사장은 그 술 먹는 재미로 우리 집에 왔었어요. 네. 술이 얼마나 세냐면 그 양주 반병을 혼자 다 마시고도 껐도 안 하고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아마 술 먹고 횡설수설 하시면 그냥 아주 오지도 못하게 했었을 건데 전 질렸잖아. 고객들한테도 이게. 근데 술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근데 술을 딱 끊고 뭔가 열심히 하는 것을 1년 동안 지켜보면서 이게 뭔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한 거예요. 저는 사업 설명을 잘 듣고 나서 이 사업을 결정한 게 아니고 그 스폰서가 그 열정으로 그 모습 그리고 1년 정도 지났는데 형님 저는 보너스 받았어요 그러더라고요. 무슨 보너스 받았더니 형님 안 했지만 나 1년 동안 부업으로 열심히 했잖아요. 그러더니 이제 저희 집에 와가지고 보여준 게 이제 통장을 보여준 거예요. 그때는 맵이라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다 전산이라 하지만 그때는 종이로 나오는 맵이 있었어요. 그걸 딱 보여주면서 형님은 놀았지만 나는 부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수입이 들어온다고 하면서 통장을 딱 보여주는데 제가 하루에도 수백억 수천억을 만지는 사람이지만 단돈 10원이 내 돈이 아니잖아요 이게. 근데 통장이 돈이 들어오니까 7천원, 8천원, 만원, 2만원, 3만원, 10만원, 15만원, 30만원 1년 되니까 한 95만원 정도 수입이 들어오는데 그때 이 직장의 초봉이 우리 동서 초봉이 130만원이 쌍용장처 초봉이었던 걸 알고 있어요. 대학 나와가지고. 그 부업을 해가지고 95만원 수입 들었는데 이거 놀랄 만한 일 아닙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어떤 생각 딱 떠오르냐면은 1년 정도 돼가지고 수입이 7천원부터 이렇게 95만원 수입이 들어오는데 배가의 원리, 복리의 원리에 대한 개념을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배가 수입이 이거로구나. 그래서 1년 정도 더 간다고 가정했을 때 연봉이 1억이 될런지 안 될런지 모르지만 분명한 내가 20년 단 지점장 연봉을 뛰어넘겠다는 생각을 제가 계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1년 후에 94년도 처음으로 듣고 95년도 2월 달에 이 사업을 한번 들어보겠다고 결심한 것이 우리 김종희 사장님의 오행을 처음으로 듣고 제가 결정을 했는데 결정을 했다기보다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자한테는 부자가 되는 방법을 배우고 성공한 사람은 성공하는 방법을 배우는 게 아주 정확한 거예요. 근데 저는 우리 김종희 사장님 처음부터 잘 모르잖아요. 우리 동서가 저를 데리고 가가지고 OM을 듣는데 우리 김종희 사장님 소개하면서 김종희 사장님은 미국 워싱턴 대학을 졸업하시고 학위를 하셨고 쌍용대 수석연구원이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보다 사회적 경험도 많으시고. 그럼 저는 한 가지 분명한 뭐냐면 내가 의심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분이 선택한 거라면은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남이 피해주는 사업도 아닌데 나보다 공부도 더 많이 하셨고 학위도 하셨고 직장에 또 경험도 있으시고 하나 확인할 것은 뭐냐면 저분이 진짜 워싱턴 대학을 나온 게 확실한지 이거 그 다음에 진짜 학위를 했는지 이거 쌍용장차에서 뭐 수석연구원이라는 것은 뭐 동서가 거기 다니니까 확실하겠죠. 그것만 확인하면 그게 확인만 되면 나 이 사업을 열심히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왜? 그분이 잘못된 결정을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자, 많은 분들이 제가 짧은 시간에 이 사업을 성공을 했다라고 그래요. 전 뭐 2년 만에 에메랄드 되고 2년 4개월 만에 다이아몬드 됐으니까 그래요. 어떻게 그렇게 빨리 직장 생활하면서 부업을 하면서 빨리 성공했냐고 이렇게 비결이 뭐냐고 물어보는 분이 계세요. 비결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들어보고 싶은가요? 네. 저는 내가 모르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 안 써요. 그 분야에서 최고 경험을 한 사람한테 묻거나 그걸 관찰을 해요. 그리고 김종민 사장이 박사를 하고 워싱턴 대학을 나오셨으면 그것만 확인해 보면 저분이 결정한 거라면 내가 따라서 하면 되잖아요. 부자가 된 사람한테 부자 되는 방법을 배웠으니까 그대로 따라서 하면 나는 부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여기서 열심히 데모해가지고 우리 제품이 얼마나 우수한가를 많은 사람 알리는 것은 오로지 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만이 할 수 있는 것만 내가 열심히 하면 되는 거고, 많은 사람한테 쇼드 프렌을 진짜 2번, 3번 더 열심히 뛰어다니니까 내 그룹을 내가 키우겠다. 그리고 이 시스템이 있고 스폰서가 있으니까 이 그룹에서 다 우리 그룹 리더들을 키워주고 성공시켜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부업으로 그 바쁜 와중에서도 부업으로 2년 동안 해가지고 제가 다이아몬드 카운트 들어갔던 거죠, 이게. 그래서 지금 이제 30년째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결단은 뭘까요? 제가 그때 이제 95년도에 이 사업을 시작을 했었을 때, 제가 연봉이 1억이 되는 얘기 좀 드렸고요. 그때 진념 노동부 장관이라고 계셨어요. 나중에 경제부총리를 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어떤 언론에다 어떤 인터뷰를 했냐면, 앞으로 2030년도까지 계속 고용 대란이 올 것이다. 준비해라. 어쩌면 IMF도 빨리 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미 이 사업을 해가지고 95년도에 이 사업을 시작해서 이제 97년도 1월 달에 다이아몬드 카운트가 들어갔는데, 내가 지점장을 나가야 되나 다이아몬드를 해야 되나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게요. 그런데 이제 우리 진념 장관이 이제 2003년 퇴직 대란이 온다고 얘기를 했고, 난 이미 그 전서부터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난 됐다. 그 9월 1일부로 제가 다이아몬드 성취했는데 11월 달에 IMF가 딱 터지더라고요. 그 IMF 터져도 어려운 부분을 난 몰랐어요. 왜? 나는 이 사업을 준비를 했기 때문에, 또 직장인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었는데, 사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참 이 사업을 준비를 잘했다는 생각을 그때 하고, IMF 때도 저는 보너스를 이제 지점장 안 나가시니까 더 많이 받게 됐는데, 제가 두 번째 이 결단이 뭐였냐면, 이거요. 두 번째 결단은 95년도에 내가 카운트 들어가지고 너무 이 사업도 잘 되고, 그래서 지점에 나가면 고객들이 너무 찾아오는 고객도 많고 재고객이 많다 보니까 너무 정신없는 거 바쁘고. 근데 제가 그때 은행에서도 투자신탁에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정말 인정을 받았거든요. 4월 15일자로 제가 지점에 지점장으로 발탁 인사로 제가 1순위였었어요. 근데 제가 너무너무 고민되는 게 뭐냐면, 내가 이 사업을 계속 해야 되나? 직장인을 계속 해야 되나? 계속 할 수가 없겠다는 생각 드는데, 여러분들 한 달에 한 8,900만 원, 돈 1,000만 원 들어오는 수입에다가 아메이 수입에다 8,900 들으면은 두 가지 다 얻었는데 하나 포기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쉽지 않더라고요, 이게. 너무너무 고민을 한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95년도 1월 달에 이 회사를 보러 미국을 갑니다. 미시건주 가가지고 아메이 본사에 딱 가서 쭉 들어보니까 우리 같이 이렇게 보통 직장인들이 성공한 사람들이 참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아메이 그 창업자는 못 만났지만 경영자를 만나가지고 제가 질문했던 게 있어요. 이게 상속된다고 하는데, 저는 사업자 되면서 상속에 대한 의미를 굉장히 크게 받아들였습니다. 왜? 내가 사장님들을 만나도 그분들은 오너기 때문에 상속이 되는데, 우리는 지점장 상속되고 의사 상속되고 변호사 상속되면 안 되잖아요, 이게요. 전문 경영인들은 안 되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내가 이게 비즈니스 오너라는 내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도 자영사업으로서 나도 상속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직접 미국 가서 그 얘기를 직접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미국 그 본사에 가가지고 딱 질문하니까 미국은 이미 3대 상속이 되어 있고 한국도 곧 상속이 될 겁니다. 얘기 들으신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이 사업을 해가지고 억만장자들이 나와 있고, 정말 섬을 하나 거느리면서 자가비행기 사는 사람도 저희가 직접 만났고, 캘리포니아 와가지고 뉴트라이트 농장을 직접 가면서 거기서 이 WX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라 직접 보면서요, 제가 그때부터 뉴트라이트를 먹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내 눈에 정확한 거 아니면 절대 저는
안 하는 사람이에요. 은행에 오래 다니는 그런 병을 가지고 있어. 고객들한테도 아무리 저축 증강운동을 해가지고 수익률을 막 그냥 얘기해가지고 저축권을 많이 끌어올리라 하더라도 전 고객들한테 도움이 안 되는 건 절대 제가 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고객들한테 신뢰를 받았기 때문에 저는 고객들을 믿고 가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면서도 내가 지점장을 나가야 될 사람은 그 자리를 포기하고 이 사업을 선택한다면 그냥 막 20년을 이 길을 걸어왔는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 부분. 그래서 미국 가서 확인해 보니까 정말 이건 나의 미래더라고요. 그래서 귀국하면서요. 지점장을 사표 쓰겠다고 이제 결단을 한 게 두 번째 결단이에요. 그때 할 때 제가 퇴직을 이제 하려고 딱 하니까 명예퇴직을 받는 거야. 명예퇴직을 받는데 너무나 잘 됐다고 생각했어요. 난 그래 전 퇴직하려고 하는데 명예퇴직금 1억 2천을 더 준다는 거야. 3년치 연봉을. 예. 그래서 야 그거 받고 나는 이 사업 하면 되겠네 했더니 너는 안 된대요. 그래서 사표 수리가 안 됐어요 저는요. 그러니까 고민이 또 된 거예요. 1억 2천만 원을 포기하고 퇴직금만 받고 나오고 내가 아메이를 다시 수석 다이아몬드를 도전하고 다이아몬드를 도전해야 되는 거야. 내 스스로 결단을 이제 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우리 김종인 사장님 찾아가가지고 상담을 했어요. 사장님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랬더니 뭐가 힘드냐요. 이 투자 신탁을 계속 다니면서 지점장이 나가고 전직 지점장 소리를 듣고 싶은데 그걸 하고 그만둬야 되는지 아니면 아메이를 해가지고 내가 다이아몬드가 돼야 되는지 고민됩니다. 그랬더니 우리 김정세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투자 신탁을 얼마나 더 다닐 거냐 그러더라고요. 한 6개월만 다니면 지점장 나가고 퇴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전직 지점장이 평생 전직 지점장이잖아. 이게 전 부지점장이었으니까 이게. 그러시더니 그러면 아메는 몇 개월 하다 그만둘 거냐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메는 평생 하고 상속이 되는 거라면요. 그랬더니 평생 하고 상속이 되는 사업이 중요합니까? 6개월 하고 그만두는 직장이 중요합니까? 이 얘기 딱 하는 순간 어서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제가 사표를 낸 사람이에요. 그것이 지금까지 유효한 거죠. 그 결정이 너무나 제 인생에 엄청난 두 번째 획을 그은 거예요. 아마 내가 그 양다리 걸쳤다면 아마 그냥 지점장 상무 정도 하다가 지금 다이아몬드 정도는 되다가 아마 그만뒀을지도 모르죠. 그럼 내가 1억 2천을 포기했잖아요. 그때 뭐냐면 MJ1 보너스가 발표된 거예요. 여러분들 처음 이제 보시죠. 이제 비전 보너스 이번 발표됐죠.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MJ1 보너스를 수석 다이아몬드가 되면은 한 3억 8천을 지급하겠다는 것이 이제 발표된 거예요. 그럼 내가 1억 2천을 못 받는 대신에 3억 8천에 도전해야 되겠다. 성취했을까 못했을까요? 예. 1999년도에 제가 수석이 되면서 3억 8천, 4억 정도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돈이 이제 막 들어오고 하니까 그냥 뭐 투자 뭐 모르고 막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벤처에 투자해가지고 어드벤처가 돼가지고 완전 한 푼도 못 건지고. 그런데 1억이 시하는 돈이 적은 돈이야. 20년 다닌 퇴직금 1억 6천 받았는데 그런데 조금도 서운하지 않았어요. 왜? MJ2가 발표된 거예요. 2000년도에. 2003년도에 MJ2를 도전하면은 내가 트리플 다이아몬드 되면 8억이고 FC가 되면 13억 5천만 원인 거예요. 그래, 이거 다시 또 도전하면 되지. 성취했을까요? 예, 성취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제가 FC 겸 트리플 다이아몬드가 돼가지고 일시불로 13억을 제가 받았어요. 예. 그때 13억이면 지금 대단한 돈이죠. 그죠? 그때 1억 2천도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게. 벌써 28년, 퇴직한 지 28년 됐으니까. 예.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만큼 이 사업이 부업이라 할까, 전업이라 할까, 이런 고민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지금은 현재는 우리가 이제 부업이라 하면서 이 사업을 키워나가야 되는 거지만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 사업이 그만큼 대단하고 큰 사업이고, 여러분들 미래에 여러분들 가족은 물론이고 자자손손 안락을 누리게 해주는 이런 비즈니스라는 것을 단호하게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단 일도 여러분 인생에 일도 손하는 게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일이 있다면 거절당하는 것뿐이죠.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러나 그 거절은 감정이 불과해요. 그 누적이 되다 보면 자산으로 여러분들이 변화한다는 걸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저희가 이 30년을 했어도 지금도 열정적으로 이 사업을 계속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돈도 많이 들어오지만
상당한 가치가 있어요. 제가 아마 그런 사업 설명 그런 얘기 쪽으로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기 우리 저하고 같이 저보다 조금 먼저 하신 우리 김기범 사장도 트리플 다이아몬드 해가지고 성공하셨는데도 지금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왜 열심히 할까요? 다른 사람 그렇게 하는 사람 없어요. 돈 벌으면 다른 사람을 또 갑니다. 바이너리 방식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내가 연구해가지고 학위 쓴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네트워크에 대해서 제가 공부하는 게 있겠어요? 미국의 하버드 대학 포함해 7개 대학을 다니면 논문 자료 수집을 다 한 사람인데, 여러분들이 하는 사람은 완벽합니다. 아까 설명은 안 드렸지만 외국에서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이미 엘버트 넬슨 장은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야에서 주는 거고요. 국내 기자협회에서 주는 백인 대상은 이 기자들이 인정한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걸 여러분 인정하시면 돼요. 내가 하는 사업만 열심히 하셔도 여러분 전혀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제가 이제 이 FC가 돼서 미국에 갔었을 때 이 사진입니다. 요게 이제 여기 보면 텍스터 니치드 사장님이 우리 박경사에 끌어안는 장면이에요. 제가 뒤가 저고요. 저게 이제 금으로 만든 배지를 FC 배지를 저희한테 수여하는 장면입니다. 지금도 전 기념으로 보관하고 있어요. 몇 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별 수 없는 분이 됐는데 그래도 제가 일찍이 이제 성공을 좀 해본 경험이 있어서 니치디 사장님을 몇 번 만나고 몇 번 식사를 해본 경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장면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로버트 기요사키라는 분이 4분면을 말씀드렸습니다. 설명을 많이 들으셨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드릴 얘기만 드리겠습니다. 자, 좌측은 노동 수입이에요. 내가 시간과 이 노동과 맞바꾸는 수입이 내 수입입니다, 이게. 네. 그래서 우리 전문직에 있는 사람 좀 나아요. 그러나 급여 받는 사람도 조금 난 것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저도 요 직장에 요 분야에 있는 분들을 너무나 많이 만나고 다녔기 때문에 이게 너무 부러웠다 그러잖아요. 이걸 하려고 하면 어때요? 1, 2, 3번이 다 해당되는 거예요. 1, 2번을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3번은 내가 할 수 있겠더라고. 결국은 우리가 이 3번을 지금 제가 만나가지고 지금 30년째 이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1분면에서 인프레에서 바로 여러분 비즈니스 오너로 갈 수 있는 유일한 여러분 사다리입니다. 요 비즈니스 오너에서 셀프 인프로에서 바로 비즈니스 오너로 갈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1에서 2를 걸치지 않고 바로 1번이 갈 수 있는데 2번으로 가면서 바로 인베스터가 될 수 있는 여러분 아주 기회 있는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여러분은 비즈니스 오너가 되어 있는 거고 마케팅을 하면서 그런 사업을 하는데 어떤 사업인가 하는 것을 제가 조금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돈이 당신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 요거 되고 싶을 겁니다. 프랑스의 이 블란서 파리의 경제학자가 있어요. 피게티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 부의 불평등이라는 분야를 연구를 해가지고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분입니다. 이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돈을 버는 속도가 사람이 돈을 버는 속도보다 빠르다. 이렇게 일축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 돈을 번다는 것은 자본 수익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이 돈을 버는 것은 일을 해서 노동 수익을 받는 거죠. 이것은 경제 성장률과 비례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 성장률은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2%, 1%밖에 안 됩니다. 2% 안팎이야. 근데 이 자본 수익률은 최하 4%, 10%까지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하는 것보다 2배 내지 5배 이상 수익을 더 창출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직장인이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는 이유가 거기서 그분이 얘기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직장생활 안 하면 부자가 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저 분야에서 일을 해야 되잖아. 저 분야 일을 하면서 뭐요? 지금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면서 우리는 여기 앉아있다 이 말이에요. 2년이고 3년에 파이프라인이 구축이 되면 우리는 두레박으로 물을 안 날아도 되는 거죠. 그 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여러분 아닙니까? 저도 그 믿음이 확실히 있었기 때문에 2년 부업 일을 하면서 이 파이프라인에 수도꼭지를 열으면 물이 콸콸 나올 정도 되니까 제가 두레박을 이제 부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자본 수익률만 가지고도 암에서 들어온 수입보다 더 많은 수입을 창출시키고 있어요. 우리가 모든 사람이 그런 꿈 아닙니까? 이런 사람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자,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시스템 수입을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빈스 오너입니다. 자영사학과예요. 이게 지금은 작은 수입이 들어오지만 시간이 가면서 네트워크 커지면서 빈스 오너가 되지만, 이제 여러분들 다이아몬드 정도 되면 수입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죠. 그다음부터 인베스트로 들어갑니다. 지금 우리 한국에 다이아몬드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인베스트로 들어가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꿈을 가지시라고 생각 들고 있고요. 이건 선진국형 직업 모델의 트렌드라는 것은 미래 학자들이 내놓은 미래 보고서에 나온 내용들을 내가 한 4, 5년 전에 발췌한 내용을 여러분들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여기 뭔 내용이냐면 이거 굉장히 이게 뭐냐면 우리 암웨이 사업에 다 함축된 내용이에요. 이게.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 미래학자가 앞으로 선진국형의 직업 모델이 이런 트렌드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 이게 5년 전에만 해도 진짜 이거 올까 했는데 지금 이게 현재입니다. AI가 로봇이 발달되면 어떤 직업이 없어졌어요? AI가 발달되면서 고급 인력들이 이제 직업을 잃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로봇이 발달이 되면서 생산직 근로자들이 직업을 잃게 된다는 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과 앞으로는 학력이 낮다라 하더라도 직업 몰입도가 높으면은 노후에 안정된 수입을 지속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 얘기는 뭘까? 전문직에 있는 기술직에 있는 사람들, 미국도 가보니까 설비 하는 사람들, 전기 전자 이렇게 집에서 일하는 분들, 조경하는 분들, 이것은 로봇이 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잖아요, 그죠? AI가 할 수 있는 분야 아니죠. 그래서 미국에 이제 제가 우리 딸이 거기 가서 보면은요, 이 설비하는 사람이 한 번 왔다 하면 보통 20만 원이에요. 한 시간 하든 몇 분 하든 고쳐주면 20만 원이야. 이렇게 높아. 그런 직업이 높은 거고, 지금은 이제 고학력자들이 아주 엘리트층들이 이런 분야를 연구 개발한 사람은 상당히 수입이 증가되지만 중산층 이하 보통 직업에 있는 분들은 거의 이제 직업이 없다고 보면 돼요. 다 이게 대신한다는 거죠. 근데 어때요? 직업 모르다는 건 뭐냐면 그런 직업에 집중적으로 자기 분야의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영원히 직업을 보장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시간의 축적과 자산의 축적 효과, 그 다음에 동일 장소와 동일 경험이라는데, 여러분들 여기 동일 장소에 모였죠? 예를 들은 거예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동일 장소에 모였죠? 그 다음에 동일 장소에 모이면서 많은 성공한 사람들의 동일 경험을 지금 공유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축적이 되다 보면, 이런 시간들이 축적이 되다 보면 자산 축적 효과가 있대요. 이게 어마어마한 나중에 자산 부자가 될 수 있는 큰,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보니까 암이에요. 우리가 이게. 암이에요. 학력과 학력 우리 직업 몰입도 우리 열심히 노력하면 학력과 학력 우리 다이아몬드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 우리에 해당돼요. 독일에는요, 이미 10년 전부터 독일은 자동차 회사가 굉장히 유명한 장사가 많기 때문에 고등학교 나온 사람이 대학교 나온 사람보다 훨씬 급여 많은 사람이 많대요. 대학을 안 들어가. 대학에 미달되는 데가 많답니다. 이제 우리도 앞으로 한국도 이제 대학에 미달되는 데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진짜 기술을 가진 사람이 최고 대우를 받는 날이 와. AI나 로봇이 할 수 없는 그런 분야에서 기술을 가지고 있다면 최고 대우를 받는다는 거죠. 세 번째 뭘까? 한 가지 일 반복 집중하는 직업. 우리 명인, 명창, 그 다음에 장인, 달인 이런 사람들이 한 2, 3년 하고 그 소리 듣습니까? 최하 15년 아니면 30년 정도 돼야 그 분야의 최고야. 더 자가 붙는 거야. 이게 더 김학천, 더 다이아몬드 많지만 더 김학천은 유일하게 김학천 하나잖아. 전 여기다가 우리 AB여과대 포함시키고 싶은 거예요. 이분들의 특징이 뭐냐 이거지. 순수하다, 진실하다, 부지런하다, 한 가지 우물만 판다. 그 다음에 고집이 세다. 그리고 어떤 일을 딱 했을 때는 주변의 영향을 받지 않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집중하는 사람들이 특징이라는 거예요. 딱 보니까 우리 ABO들이야. 그제? 명창 명인들이 그런 기질이 없으면 못합니다, 이게. 가요 무대 사회 보시면 김동건 아나운서가 어느 날 이런 얘기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당신이 한 몇십 년 전에
이 라디오 프로를 하는데 이 명창 명인 이 명인들 달인들을 이 초대해가지고 대담하는 시간이 있었대요. 근데 그 달인들이요 한결같이 다 사기를 당했다는 거예요. 이게 남의 말을 순수하니까 진실하니까 다 자기 마음 같았냐고 다 그렇게 해가지고 사기를 다 당했는데 사기를 친 사람은 다 거지같이 사는데 사기를 당한 그분들은 다시 부자로 되더래요. 예. 그래서 진짜 우리가 진솔하게 이렇게 인생을 살면요 반드시 보상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업을 하면서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요 반드시 이게 65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라는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하는 사업이 저는 ABO까지 여기 포함시키고 싶은 거야. 인간문화재 못지않은 우리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명품을 만들려면요 명품 만드는 장인만이 만들 수 있는 거야. 그거는 세상에 뒤집혀도요 그 사람이 만들지 않으면 그런 제품 안 나와. 오로지 우리 ABO도 더 김학천이야.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이게.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거고요. 이것이 미래학자가 앞으로 유망한 직종이다, 직업이다 얘기했잖아요. 믿어봐야지. 지금 현재 이게 보이고 있잖아. 그 다음에 이웃 대상의 사업. 요거는 이제 단골 고객을 중요시 여기라는 거야. 여기 이제 요즘 보면은 저는 이제 용인에 살고 있는데 맛집에 가보면은요. 요즘에 이제 뭐 2년, 3년 한 맛집도 있겠지만은 보통 30년, 한 80년, 100년 된 데 있어요. 일본 가면은 라면집도 100년 됐어. 2시간 줄을 서가지고 그 식사를 하는 데가 한두 군데 안 돼요. 그런 데는 다 역사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2대, 3대가 물려받아서 합니다. 이 사람들이 키는 뭘까? 단골 고객이 확보된 거야. 아무리 불황이 있다 하더라도 이 단골 고객이 거기를 계속 1시간을 타고 와서도 거기 와서 먹는다는 거예요. 저도 투자신탁 다닐 때 접대를 많이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밥 맛없는 데는 절대 안 가요. 그냥 모르고 갔다가 맛이 없으면 그냥 돈 내고 그냥 나온 적이 많아. 자, 이제는 그런 시대가 왔어요. 제가 맛집 다녀보니까 4대가 한 데가 많더라고. 이제 직장 생활하다가 잘 안 되니까 전부 고향에 내려와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일 맡아서 하고 할머니, 할아버지 심부름하면서 배우더라고. 이게 온 거야. 그럼 우리는 뭘까? 골드 소비자야, 우리는. 골드 소비자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골드 소비자가 우리 수입의 안정적인 지주대가 된다는 거지. 이게 미래학자가 뭐예요? 앞으로 유명한 AI와 로봇과 관계없이 우리의 부를 축적해 줄 수 있는 분야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가족 경영. 자, 형제, 자매, 부모, 자식이 하는 일이 유사할수록 노후 재정이 안정돼 있다. 여러분들, 현대가, 그 다음에 삼성가, 롯데가, 현대, 뭐 또 있죠? 그런 가문들의 큰 기업들이 하나는 저기 뉴욕 가서 사업하고, 하나는 저 부산 가서 사업하고, 하나는 저 두바이 가서 사업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가족들은 다 거기서 모여서 자기들끼리 사업하고 다 전문 경영 넣어가지고 보내고 있다고. 우리 자녀가 더 똑똑한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들 다 미국으로 출장 보내고 일본 출장 보내. 거기 못 가서 안달이잖아, 우리는. 근데 패밀리들은 안 간다고. 다 모여 산다고. 이게 가족 경영이야. 이런 가족 경영이 앞으로 어떤 불황에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보니까 아멘이에요. 이사가 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아들 김성문 사장이 지금 이 사업을 미어서 하고 있잖아요. 우리 손자, 이제 우리 주한이라고 손자가 나왔는데, 이제 그놈도 이제 이 사업을 하겠지. 이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야, 이게. 이 사업이 있는 한은 뭐 공부 잘하는 말 할 것도 없어. 너 인성만 좋게 가지고 좋은 친구 많이 사귀라. 이것만 얘기하면 되는 거야. 뭐가 고민합니까? 여기 이곳에 있는 한은 이게. 가족 경영, 이렇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제가 얘기한 게 아닙니다, 이거. 직주락. 이제는요, 이 상업이 이동 시간이 짧고 동일 공간이 있어야만이 그런 직장을 선택한다는 거, 이제는. 그건 뭘까? 직장하고, 그 다음에 집하고 같은 공간에서 일하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즐거워야 돼. 즐거움을 즐길 수 있는 이런 부분. 그래야 사람이 떠나지 않고 그곳에 모여 산다는 거지. 이게 보니까 우리야, 홈미팅 하잖아, 우리가. 홈에 가서 우리끼리 하잖아, 그죠? 퀸도 해서 요리해서 먹잖아. 너무 즐겁잖아. 모르면 주미로 하잖아. 세상에 이런 비즈니스가 어딨어? 있어요? 또? 지금 있어도 앞으로 없어져, 그거. 예? 예. 자, 이제는 트렌드는 우리가 참 중요한 게 트렌드를 읽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를 많이 잡는다? 요즘 과로사에 죽어.
오히려 개미와 배짱이면 배짱이가 돈을 많이 버는 세상에 왔다고. 그런 트렌드로 왔다고. 판만 찍어내면 돈 버는 거잖아. 노래 잘 부르면. 놀아가면서. 그런 시대가 왔는데 죽도록 일을 해가지고 뭐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일하고 저녁에 와가지고 또 저기 뭐 택배하고 또 뭐 주점에 가서 아르바이트하고 이제 돈을 좀 버는데 나중에 그렇게 골병 들어가지고 이제 병원비로 다 써. 몸도 다 망가지고. 여러분들 제가 30년 이 사업 해보니까 이 사업만큼 좋은 게 없더라고 저는. 예, 제가 투자신학 다니면서 많은 직종이 사업을 하는 사람 만나봤잖아요. 이 사업도 30년 해보시면 해볼 만큼 해본 거 아닙니까? 참 이 사업 여러분들 만난 것이 축복이에요. 왜냐? 우선 뉴트라이트 만난 것은 우리 건강에 대한 보장을 해주잖아. 그 다음 미래 보장해주잖아. 자녀에 대한 미래 또 보장해주잖아. 일을 평생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을 만났잖아요. 친구들 많이 만났죠.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골프 치는 친구 12명 있다가 올해는 4명이 없어졌어. 안 나와. 그냥 몸이 아프거나 모든 경제력이 없는 거야. 점점 줄어드는데 우리 사업을 하는 한 친구들이 계속 늘어나는 거지. 젊은 사람이 늘어나고 나이 든 사람 늘어나고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거야. 이게. 나중에 이제 더 인쇄술이 커지면 이제 나눔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거죠. 이 5가지 행복의 조건을 다 갖추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저는 참 내가 일단 2의 결단, 제2의 결단을 하면서 지금 이 세월이 30년 흘렀는데도 이 사업을 어쩌게 내가 이렇게 올바로 선택을 해서 여기까지 왔는지 감사단 일기를 매일매일 감사단 말 안 빠지겠어요. 네. 자, 요거 얘기는 좀 여러분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분에 대한 유명하면 다 할 거예요. 저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자한테 부자 되는 방법을 배우라 그랬고 그 다음에 성공한 사람한테 성공하는 방법을 배우라 하는데 이분들 이미 성공하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이렇게 얘기했다면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가 없어. 데모 열심히 하고 다니고 쇼트폰 열심히 그것만 하면 되는 거야. 맞죠? 제가 설명할 필요 없잖아. 이분은 또 대통령 되신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참고로 하십시오. 자, 이게 비즈니스 기회 해가지고 지속 가능한 파이프를 아까 파이프라는 얘기했죠. 우리가 지금은 현재 이 두레박으로 물을 날르면서 1m씩 파이프라인을 묻어나가는데 고단하겠죠. 그런데 이 파이프라인이 묻어나가면서 어느 시점에서 내가 인쇄수입이 들어온다는 걸 확신하거나 이 파이프라인을 묻어가면서 여행도 하고 미래가 이렇게 보였을 때는요, 여러분들이 고단함이 없어져요. 필요한 게 없습니다. 이 사업은 과로는 있으나 과로로 쓰러져 죽는 사람 없어요. 예. 왜 그럴까요? 여러분, 희망이 여기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합리적 보상 한 번도 여러분들이 이 30년에서 15일 날 보너스 딱 14일 날 주죠? 한 번도 15일 일할 준 적이 없어. 여러분들 오늘 보너스 받으신 분 계십니까? 오늘 보너스 받으신 분이 진짜 인재사학가예요. 예. 몇백만 원부터 몇십억까지 받는 분이 오늘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런 합리적인 보상이 있고 특별한 여행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들 나중에 좀 제가 설명드릴 거고 상속, 자녀 이어달리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비록 세제 하나 전달하고 비유치약 전달하면서요. 이것이 상속이 된다? 맨 처음 믿어지지 않죠. 오늘 처음 보시면 믿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스폰서하고 꾸준히 이런 미팅에 나오면서 공부하시고요. 내가 쓰는 제품을 슈퍼에 쓰지 마시고 우리 마트에 내가 쓰는 거 그냥 계속 쓰면 돼요. 이런 안정적인 게 있어요. 돈을 뭐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까? 제가 엊그저께 우리 친구가 유일하게 우리 친구가 직장 하는 친구가 있어. 워낙 성실하기 때문에 능력도 성실하기 때문에 그 회장님이 아주 그냥 끝까지 데리고 가. 예. 아주 기네스북에 올라갈 친구야. 그 나이 먹어서 직장을 하니까. 그런데 거기를 갔는데 유통회사의 그 전문데 한 3만 평을 관리해요. 그 유통회사. 예전에는 그냥 그 거래처가 빽빽하게 들어섰는데 요즘은 그 넓은데 그 거래처가 딱 한 군데밖에 입주가 안 됐어요. 한 달에 1억씩 손해본다는 거예요. 피를 말린대, 회장이. 자기는 직장인인데도 피가 말리는데 오늘은 어떻게 했어요? 그만큼 어렵습니다. 아마 올해도 어렵지만 내년은 더 어려울 겁니다. 자영사업 하시는 분. 우리 한국의 자영사업이 너무 많아요, 또. 그래서 이 뭐 금리는 좀 떨어지겠지만은 아마 자영사업 모든 주가와 부동산은 그렇게 녹록지 않아요, 여기요. 그다음에 지속적인 사업이라는 거. 좀 진짜 65년 전통이 있고 뉴트라이트 90년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지속성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 아메 회사에 대해서는 뭐 제가 특별히 설명드릴 게 없습니다.
이게 상공에서 의장을 2번 하셨다는 것도 여러분들한테 많은 얘기를 들으셨죠? 요거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한국도 그랬지만요. 미국은 이미 1979년도에 연방법원으로부터 이런 제소도 당했어요. 예.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은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해가지고 피라밋이 아메이가 피라밋 계획이 아니라고 판결을 했다고 나왔죠. 이게 그죠? 자, 이거 딱 보고 제가 사업을 할 때 이거 딱 보는 순간 제가 누구 얘기도 안 듣고 저는 이 판결문만 보고 내가 결단한 겁니다. 네.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미국이 이 정도 나왔다면 한국도 가는 거야, 그렇게. 동조화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한국은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전혀 이제는 뭐 아메리카 피라미드 다단계다 이런 얘기를 한 사람들은 아주 쳐다보지도 말아야 돼요. 그건. 그런 분들이 아주 잘 살고 성공한 사람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들 믿고 진짜 내가 할 일이 뭔가 하는 걸 집중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자, 이게 올랜도 매직을 이 팀, 그 농구 선수, 농구 팀을 소유하고 있는데 니치드보스 사장 건데 이게요. 저 샤키온이라는 선수예요. 이 친구한테 기자가 물었어요. 당신은 이 올랜도 매직 팀을 어떻게 보느냐? 자기는 트래프트라고 하죠. 다른 데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가고 싶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니치드보스 사장의 인간미 때문에 자기는 너무 이 니치드보스 사랑하고 니치드보스 사장에 대한 인간성이 너무 좋기 때문에 난 이분하고 같이 하고 싶은데 저 규정이 그렇기 때문에 떠난다고 이렇게 할 정도로 니치드보스 사장에 대한 아주 그림을 이렇게 표현한 그런 인터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이 기부순위 50위 안에 들어간 회사가 아메예요. 뭐 최고의 제품 뉴트라이트 아티스트 지금 방금 설명을 드렸지만 이건 뭐 제품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 많이 설명을 들으시고 제가 특별히 드릴 내용이 없습니다. 뉴트라이트 참 여러분들 이제 내년 9월이면은 윌리스앱이 이제 시작되면서 이제 병원에서 의사가 이제 처방이 내려오면 이제 약국에서 약으로 처방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ABO들이 비타민을 처방할 수 있는 법적으로 이제 문이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단순히 세제만 전달하는 그런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이제는. 그리고 진짜 전 뉴트라이트 감동하는 게 뭐냐면 지금 거의 30년을 먹으시니까 요즘 우리 친구들이 소비자가 많이 나왔어요. 5년 전까지는 소비자가 없었어요. 안 나와. 그렇게 먹으러 안 나와. 요즘은 만나면 나하고 비교가 딱 되는 거야. 피부 비교가 되고 나이 딱 보면 나이는 똑같이 먹었는데 자기는 큰 형제처럼 보이고 와이프들이 김학천 씨 뭘 먹길래 저렇게 건강하고 저렇게 젊어졌냐고. 뭔 얘기하겠어요? 뉴트라이트 먹으라 그랬지. 요즘 입을 벌리고 집어넣어요, 요즘은. 네. 그랬더니 이제 5명의 소비자가 나왔는데 얘들이 병이 다 가지고 있어요. 병을 다 가지고 있는데 병원에서 진찰을 받아보니까 뭐 때문에 좋아졌냐고 의사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신이 났어. 그래가지고 그 친구들한테 이거 먹었더니 그 친구들이 이제 버즈를 하는 거야, 주변 사람들한테.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친구들은 내가 안 해도 친구들이 자기네들이 먹고 좋아하시니까 자기들이 다 해줘. 이런 제품이야, 이거. 내가 지금 성공을 해가지고 골골대고 아파가지고 누워있다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게. 이 나이 먹어서도 병원에 감기 걸려 가본 적이 없다니까. 믿질 않아. 우리 친구들하고 골프 치잖아요. 남자의 자존심은 드라이브잖아요, 이거. 진짜 미안해, 내가. 난 힘이 딸리질 않아. 딱 치면요. 저는 거의 220, 230 나가는데 친구들하고 짧으면 300, 30, 길으면 100m까지 차나. 그래도 너 뭘 먹었길래 그렇게 잘 치냐 이런 얘기 묻는 친구가 없어. 예. 이제 그런 친구들한테 이제 뉴트리가 이제 들어가겠죠. 여러분 조금만 기다리세요. 나이 먹으면 다 들어오게끔 돼 있어. 이게 우리 제품이 그렇게 좋아 이게. 그리고 여러분 어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전달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건강하면 너무 좋지 않아요? 우리 가족이 건강하면 온 가족이 평화가 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와이프가 아프면 내가 힘들고 내가 아프면 자녀들이 힘든 거 아니에요? 돈도 들어가지만. 이건 책임이야, 책임. 예, 우리의 책임이라고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이게 마이크로바이옴, 그로맹, 웰리스앱, 이거 아까 조금 더 말씀드렸죠? 아마 새로운 혁명이라 합니다. 이거 이 식약청에서 아마 인정을 하는 그런, 내년 한 9월이면 오픈된다고 우리가 기대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게 30% 싸게 쓰고, 그 다음에 35%는 캐시비로 돌려받는다는 거. 요거는
아메이가 이제 이런 제품들이 이제 우리하고 조인된다는 거죠. 제가 우리 국내 제품들이 한 2,000가지 정도 지금 조인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 보면 이제 나이키가 있고 스타벅스가 있고 뭐 이렇게 우리가 유명한 브랜드들 있죠. 이런 브랜드가 한국에 돌아와서 우리 아메이 조인돼 가지고 여러분들 회원되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여러분 다이아몬드 되고 트리플 다이아몬드 된 다음에 이런 제품이 조인됐으면 좋겠어요? 질문이 너무 어렵습니까? 제가 이 사업을 처음 만날 때 저는 유통에서는 모르잖아. 금융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비자 카드를 딱 보여주는 스폰서가 사업 설명했는데 비자 카드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비자 카드가 우리가 조인됐다? 그럼 어떤 생각이 들까요? 현대카드나 뭐 삼성카드 우리가 조인돼 있으면 그때 사업을 해야 되겠지. 이렇게 생각합니까? 아니다. 내가 지금부터 해야 되겠네, 이거. 지금부터 해야 돼가지고 10년 정도 후에 들으면 내 그룹이 11,000명, 20,000명 되잖아. 소비자까지. 그러면 여러분들 어때요? 이제 지금 방문 판매법이 160만 원 이상은 못 팔게끔 돼 있어요. 이 OECD 국가에 우리나라만 지금 제한 두고 있다고. 근데 이게 이제 지금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데 이게 해결되면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이제 자동차도 우리 네트워크에 올라오게 돼요. 그 올라오기 전에 네트워크를 키워야 됩니다. 예?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마트 바꿨으면 우리가 약 33배 정도 보너스를 더 받는다는 거, 뭐 강의하신 분 이 설명을 드리니까 제가 특별히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직접 여러분들이 제품을 회사로부터 직접 전달받으면서 쓰고 또 고객한테 전달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직접 구매, 그 다음에 후원수당을 그 대가로 후원수당 받는다는 거. 자, 이제 처음 오신 분에 이건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스폰서는 여러분들한테 이 사업 알려주신 분이고 나는 제품을 이렇게 쓴 거예요. 20만 원짜리. 그 다음에 A와 B, 동상아 친구한테는 20만 원 써봐라 권해본 거죠. 그래서 일단은 스폰서 때문에 이런 라인이 형성됐기 때문에 이 20 80만 매출이 발생된 부분을 당신은 회사도 광고하지 않는데 불구하고 이런 기여도만큼을 저렇게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몇 퍼센트? 6% 인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48,000원을 받는 중에서 뒤에 다 내게 아니고 나로부터 해당되는 그룹 매출액에 빼줘야 돼. 그래서 60만 원에 대한 6%죠. 똑같이 그래서 36,000원. 여기서 빼주니까 12,000원 빼주니까 24,000원이 남는 거예요. 스폰서는 12,000원이 들어오고 나는 24,000원이 들어오는 거죠. 자, 요 그림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누가 먼저 시작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열심히 사업을 했냐에 따라서 노력순이라는 거예요. 전 이 그림을 딱 보면서 진짜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 생각한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자본주의 원리이게요. 예, 그 동생한 친구는 그냥 슈퍼에서 이렇게 썼으면 아무것도 안 주는데 내가 썼다고 해서 6,000원씩 보너스 돌려주는 거예요. 밑에서 돌려주고 남으면 내가 갖는 거, 안 남으면 못 갖는 거지. 예. 이런 개념의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늦게 오셨다고 절대 여러분들 지금 늦었다고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이게. 늦었다고 할 때가 이르다 그러는데 늦은 건 늦은 거예요. 그죠? 늦은 건 늦은 거지. 예. 지금부터 더 늦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이 아까 그런 그룹이 나 혼자 쓴 게 아니라 소비자 나오고 사업자 나오고 하면 사방매출 발생 그룹이 나왔고 B그룹도 이렇게 나왔고 C그룹도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 그룹 총 나는 제품 사는 게 있으니까 안 써도 되는데 이런 그룹 매출이 1,000만 매출 발생되기 때문에 21% 기여도만큼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210만 원. 근데 이것이 다 빼주고 나니까 120만 원 빼주고 나니까 얼마예요? 90만 원이 남죠. 이게 초창기 보너스였어요. 자, 그 다음에 뭐냐? 매달 증가 평생 상속이 되는 것은 이 제품이 계속 신제품이 늘어나게 되고 소비자가 계속 늘어나게 되고 또 쓰면 재구매 일어나게 되고요. 그렇죠? 경험이 늘기 때문에 이것은 꾸준히 하나는 계속 매출이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예. 근데 여기 200만 원이라 했죠? 200만 원이라는 걸 제가 설명드리면 바로 여러분들이 요 브론즈 빌드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서 PV, PB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PV라는 건 포인트 밸류를 해가지고 P의 기준이 돼. 이건 불변이야. 근데 BV, 비즈니스 보륨 해가지고 이것은 물가와 연동해서 보너스를 올려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세월이 가면 갈수록 BV 수치가 높아져. 그래서 요즘은 핀 유지하기가 조금 어렵긴 해요. 근데 보너스는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보너스는 물가 상승을 비례해가지고 BV에다가 곱해줘요. 그래서 10년 전에 SP가 지금 SP가 아니에요. 지금 10년 전에 SP가 지금 SP하고 다릅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200만 이상 되는 거죠, 이게요. 자,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브론즈 빌드에서 여러분 설명을 이미 다 들었어요. 세 그룹이 6%는 다 알고 있습니다. 보너스 100만 원 정도 다 알고 계세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 더 하나 더 여기다 첨언시킬 건 뭐냐. 비부에 대한 가치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10년 앞서 들어갔어요. 미국은 우리보다 30년 앞서가 들어갔습니다. 미국의 에메랄드가 여러분들 수입이 얼마인가 물어보십시오. 지금 아마 2억 넘습니다. 일본의 에메랄드, 미국의 에메랄드는 거의 4억 이상 될 겁니다. 우리는 이제 1억대 된다 그러죠? 얼마 전까지 6천만 원, 7천만 원, 1억 된다 그러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세 그룹만 지금 만들어서 세 그룹이 6%가 꾸준히 사업하면은 10년 후에 내가 더 이상 안 한다 하더라도 파운더스 에메랄드는 되겠죠? 그러면 10년은 일본처럼 어떻게 된다고요? 2억, 3억. 미국처럼 어때요? 4, 5. 지금 보너스예요, 여러분들 이거? 응? 여러분들 뒷걸음 쳐도 세 그룹 무조건 나와. 이게. 네. 세상에 이런 빈스를 못 보고 지금 가서 뭐 직업을 2개, 3개 따라다니면 이 트렌드를 몰라서 트렌드를. 아까 이 선진국 3만 5천 불 이상이면 선진국에 돼야 되잖아요. 우리 한국이 이제 진입이 됐어요. 진입이 된 지금 현재 문제라고. 공부 잘하고 성공하는 시대는 이제 끝났어요. 아까 학력과 관계없이 직업 몰입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 미래학자가. 그게 아메이잖아 또.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세 그룹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빌더 되는 게. 아셨죠? 자, 좀 더 자세한 건 스폰서한테 물어보세요. 저보다 스폰서가 더 상세히 알려드릴 거예요. 저는 이제 비부에 대한 가치만 여러분들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SP가 1년 중에 한 번을 얘기하면 200만 수입이 되는 거예요. 또 세 번을 1000만 표 유지하면 250만. GP라는 골드 플러스. 그 다음에 6번을 하게 되면 PT가 돼요. 근데 진짜 중요한 P는 이제 파운더 PT예요. 12달을 전부 Q로 가는 그룹을 파운더스 PT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굉장히 보너스 달라지고 여행도 가게 되고 그다음에 여러분 스폰서한테도 1점을 줘요. 예. 굉장히 중요한 점을 주는 겁니다. 자, 사파이어는 뭐예요? 1년 중에 한 번을 하면 200만 원. 이죠? SP. 이거 사파이어. 사파이어부터 이걸 설명드릴게요. 사파이어는 두 내그가 PT 이상 되는 사람 사파이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이드 한 400 정도 돼야 되겠죠. 수입이 뭐예요? 6천에서 7천 정도 된다. 그 밑에 파트는 더 열심히 해가지고 PT 그룹을 세 그룹 만들어서 그건 에버럴드라고 그래요. 그럼 어때요? 7천에서 9천. 자, 파운드에서 에버럴드는 900만 원 이상, 1,000, 1억이 넘어가요. 그 다음에 그 밑에 파트너가 예를 들어 더 열심히 했다. 그럼 6내그를 이렇게 했다면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예요. 연봉이 1억 5천, 최하가 아마 1억 8천. 파운더스 에메랄드는 다이아몬드는 어떨까요? 2억 5천 넘어갑니다. 이것이 이제는 어때요? 이런 핀에 이제 이렇게 하는데 다이아몬드 딱 중간까지만 말씀드린 거예요. 이 이상 또 핀이 있다는 거지 이게. 그죠? 이거 참고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메이 이 10가지 특징에 대해서는 뭐 제가 아까도 이제 무자본, 무경험에 대해서 가족들 다 얘기 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복리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직장 생활할 때 300만 원 매달 받아요. 그죠? 거의 임금 인상률이 좀 있겠지만 그건 무시하고. 근데 아메 하다 보니까 맨 처음에 1원이 들어와. 그죠? 그 다음에 2원 들고 4원 들고 8원 들고 16원, 2040원 들어 1년 열심히 하는데. 그래 뭐라 그럴까, 친구들이. 야, 너 1년 동안 열심히 밤 늦게 들어오고 아침에 일찍 나가고 하더니 이제 1년 하다 수입이 얼마나 나는 물어볼 거 아니겠어? 궁금하니까. 2,000원 들어왔다니까 너나 열심히 해라 그러겠죠. 이렇게 보면 너나 열심히 하라고 하는 거예요. ABO들은 어떻게 받느냐? 나는 1원 플러스 300이야. 부업을 하니까. 자산 개념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박경주 사장님이 이 사업을 처음 했을 때 내가 비전을 보고 열심히 하니까 SP 돼가지고 첫 달 얼마 들어오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6,030원 돈 들었다고 통장을 보여줬더니 앞으로 아메이드 들으시면 다 가져라 그래서 다 가져라. 그 지금까지 제가 다 가져요. 가지라고 했으니까. 6,000원이 6만 원, 6만 원, 60만 원, 60만 원, 600만 원, 60만 원, 6천만 원, 이제 1억씩 들을 때도 있어요. 네, 이게 아메예요. 자, 그 다음 볼까요? 언제까지 봐야 돼요? 23개월 때 봐야 돼요. 23개월 되면 400만이 넘어. 그때 이제 직장 수입이 능가하기 때문에 그때서야 비로소 이거 대단한 사업이냐 이렇게 보죠. 그러면 이 사업을 안 했던 사람은 올까요? 그때 이 사업을 같이 시작하면 얼마 들어와? 1원 들어오잖아. 근데 난 그 다음 달에 어때? 800만 원 들어오고 그 다음 달에 얼마 들어와? 계속 배수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30개월 되게 되면 10억이 넘는 수입이 들어오는 거죠. 이건 꼭 이렇게 된다는 것보다 이 배수의 원리를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거. 그죠? 그래서 여기는 뭐야? 300만 원 곱하기 30개월이니까 9천만 원 수입이 들어오는데 여기는 10억이 들어온다니까. 여기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겠죠? 이게 배수의 원리, 복리의 원리예요. 그게 힘입니다. 네트워크의 힘입니다. 그걸, 그 원리를 여러분들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것이 평생, 매달 평생 증가 상속된다. 꿈 같은 얘기죠. 이제 사업을 하신 분들이 이게 무슨 뜻인지 다 알고 있지만 오늘 처음 오신 분은 한 5번 들어보셔야 돼요, 이거. 절대 놓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자, 나는 3년 만에 다이아몬드가 됐다. 저런 그래프가 나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10년 만에, 여기 보면 10년 만에 다이아몬드 됐다. 이런 그림이 나올 수 있어요. 여기는 20년 만에 다이아몬드 이렇게 그림 나올 수 있습니다. 20년 만에 다이아몬드 됐다고 절대 늦는 게 아닙니다. 다음 그림을 볼까요? 이게 직장 산업은 200만 원, 300만 원 받으면서 30년 직장은 그냥 수입이 딱 떨어져. 25년 직장 하면. 제로야, 제로. 아까도 그 말씀드렸잖아. 이런 현상을 우리가 미래 예측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지점량 안 나고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 결단한 겁니다. 투자신탁이 다 증권에서 들어가더라고, 미국 보니까. 일본 노무라 증권은 다 투자신탁 그 밑에 들어가 일을 하더라고. 우리 한국도 그런 날이 올까 생각했는데 5년 후에 보니까 다 동원증권이 넘어가고 대한투자신탁은 하나은행 넘어가고 다 그렇게 되더라고. 난 미리 준비 잘했다고 그래요. 우리 선배들, 동기들이 다. 그때는 피라미드 한다고 그렇게 넌 나오지도 말아라 그러더니 이번 창립 50주년 할 때 회장이 나한테 특별히 전화했어요. 꼭 나오라고. 꼭 나오라고. 저에 대한 프로모션을 1분 동안 했어요. 한국 투자신탁을 빛낸 한국 투자인이라고. 언제는 피라미드 다단계 한다 그렇게 구박했던 사람들이 이제 내가 투자신탁을 아주 빛낸 사람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이런 이 그래프를 잘 보십시오. 자, 그 이제 내 보상을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제 아까 명예퇴직금을 포기하고 보상 받은 게 신한은행에서 직접 제가 뽑은 자료예요. 두 번째 자료. 다시 두 번째 결단을 한 게 제가 이게 20년 됐어요. 20년 전에 이 수입은 상당히 큰 수입인데 이 수입을 제가 여러분들 보여드린 이유는 신앙을 왜 보여드리겠어요? 이 버금가는 보너스가 뭐가 나왔어요? 이게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시작이라는 거지. 지금 여기 앉아있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건지. 아니면 집에서 텔레비전 보고 놀고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이런 비전을 보고 지금은 시작이지만 여러분들 앞으로 5년, 10년에 여러분 미래는 어떻게 변하는지 그걸 지금 보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이게? 자, 이게 맨 처음에 소나타 중고 타고 다녔어요. 제가 투자신탁 다닐 때만 해도요. 근데 김종인 이런 이야기 했어요. 우리가 미팅할 때. 여러분들이 지금 뭐, 그때 아벨라, 뭐, 소나타 중고, 뭐, 이런 차 타고 우리가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2년에 어떤 차를 타려고 오냐 그랬어요. 2년 후에. 근데 그때는 다 벤츠, BMW 다 바뀌었어요. 이제 지금은 차에 대한 뭐, 미련이 없어요. 하도 뭐, 20년 이상 제가 예전부터 타봤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이건 제 차고 이건 와이프 차고 그래요, 이게. 자, 제가 집에 대해서 15평 연탄 볼리에서 시작해, 지하 단방에 시작해가지고 63평에 트리플 다이아몬드 해가 63평에 갔다가 제가 지금은 이런 집을 짓고 지금 삽니다. 자, 이게 이제 논 캐시 어워드라 해가지고 여행에 관련된 부분이야. 하도 많이 갔다 와가지고 그냥 이 전 세계 세계에다가 그냥 그 지도에다가 그냥 여행지 갔다 온 건 붙여놓은 건데 한 나라 중에 몇 군데 갔다 온 데 많죠, 이게. 그죠? 다 설명드릴 수 없어서 이렇게 보여드리고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죠? 이렇게 보여도 끝내야지, 뭐, 이거. 시간도 없는데. 그죠? 원 없이 다녀왔어요, 이게. 이게 이제 스피드해가지고 10년 앞서간 홍콩아메를 보러 간 말이에요. 이게 이제, 과거에 저희가 그렸던 시제 참 그립습니다. 세월이 벌써 20년이 흘렀네요.
먼저 보여드리고, 요게 이제 크로아티아 여행인데, 최근에 갔다 온 거기 때문에 한 장 한 장 이렇게 여러분들 보여드리겠습니다. 참 멋있더라고요. 내년엔 포르투갈 가나요? 우리가? 그 다음에 여러분들 호주 가죠? 호주. 케언즈로 갑니다, 여러분들. 불가사의, 세계에서 실대 불가사의 중에 한 군데가 케언즈예요. 달나라에서도 산호초가 보인다고 해가지고. 그런 곳을 여러분들 여행을 가게 됩니다. 이제 우리 딸이 싱가포르 살아, 이제 가족들에게 여행도 이렇게 이제 1년에 한두 번씩 이렇게 합니다. 우리 손녀가 이제 눈을 못 보기 때문에 이제 한국에 오면 눈사람도 만들어주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 사업의 성과가 자녀 사회 기반으로 상속이 된다. 참, 이런 사업이 없습니다. 제가 보면. 자, 리치 보사의 마지막 말씀으로 마감을 하겠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당신의 성취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지금 고인이 되셨지만 정말 그립습니다. 여러분 오늘 처음 오신 분들 한 3-4번 반복해 들어보시고 우리 기존 리더분들은 정말 열정적으로 사업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